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의 이 하락의 그림자가 우리 증시에 놓여 있습니다. 상승 분위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좀 오르나 싶었는데 이어가질 못합니다. 오늘장 약보합권 코스피 먼저 보시죠. 2380선을 딱 턱을 걸친 채 출발할 것 같네요. 0.35% 하락입니다. 포인트로는 약 10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하루 만에 재차 하락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상으로 봤을 때는 20일 이동평균선 재차 테스트하는 21선은 밀려 내려왔고요. 121선입니다. 121선 테스트 들어갈 예정입니다. 121선 2373선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36% 낙폭은 비슷하게 나올 예정이고요. 717.01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로는 2.5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5일 이동평균선에 걸친 모습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더 대안을 찾아보는 분위기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강한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대체적으로 재료가 비슷합니다. 이 4년 연속, 그러니까 4번의 회계연도 연속해서 손실 발생하면은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죠. 그런데 이 발생 사유가 해소된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는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중앙 D&M이 그렇습니다.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고 AD칩스라든지 원풍물산 다 비슷한 재료입니다.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5G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 관련된 키워드 눈길을 끕니다. 앞서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어서 이번에는 오늘 12일, 오늘이네요. 오늘 25, 21라는 드라마도 중국에서 오늘 오픈이 됩니다. 한한령이 진짜 풀리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만든 업체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은 잠잠하게 일정이 좀 많지는 않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CPI라든지 FOMC에 대해서 계속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상으로는 좀 소강 국면이고요. 개별 재료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조직 개편 지금 첨단 패키지 팀 신설했다 이런 뉴스들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수주와 관련된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방문한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육군 참모총장도 좀 중동에 가서 방산 세일즈 이런 부분들도 부각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네요. 오늘 장 출발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동시효과 구간보다 더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0.5% 안팎으로 다소 좀 깊게 나타나면서 출발하는데 코스피 지수 먼저 보시죠. 2380선에서 출발할 것 같았는데 2370선대네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0.74% 정도 하락하면서 2371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7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지난 금요일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0일 이동평균선 바로 테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0.46% 마이너스권이고요. 716.16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에 1% 정도 올랐고 절반 정도의 되돌림 나타나면서 지금 5일 이동평균선 걸쳐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체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외국인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네요. 오늘 장 거래소 외국인 쪽에서 262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4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11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외국인이 팝니다. 150억 정도 파는데 개인이 고스란히 소화하고요. 기관은 아직은 포지션 구축이 안 됐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황으로도 양시장 모두 다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2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50억 정도 프로그램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하락 업종이 더 많습니다. 오늘 장에서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가 비금속 광물이네요.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서 반등을 못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밀려가지고요. 지금 비금속 광물 섹터에 다소 영향을 주면서 이 섹터가 가장 부진하고 전기전자 업종도 1.3% 정도 약세권의 흐름입니다. 여기에다가 전기가스, 제조, 건설, 섬유유복 순으로 1% 안팎의 약세권 내 흐름 띄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는 의료 정밀 섹터 있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통신,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가 상승부를 미미하게나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오르는 섹터는 오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겠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하락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오르는 종목이 톱10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네이버하고 기아가 보합권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 밀리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다가 오늘 앞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50만 6천 원입니다. 얼마 전에 60만 원 넘어서고 뭐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금세 50만 원권 초반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2.91% 정도, 그러니까 3%까지 밀리면 앞자리가 바뀝니다. 49만 원대 진입하게 되는데 3% 낙폭 기준으로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 톱10 가운데서도 LG에너지솔루션 낙폭이 가장 깊은 걸로 나옵니다. 1.7% 정도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2차전지가 가장 약하네요. 1% 넘게 밀려 내려가는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저점을 못 잡네요. 지금 7만 원권 재차 테스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딱 8만 원에 왔다 갔다 1.84% 1,500원 밀려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만 원 테스트 재차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상승과 하락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펄어비스, 에코프로가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보합권, 스튜디오 드래곤은 참고로 금요일날 10%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 콘텐츠, 한알령 여기에 걸쳐있는 종목군들이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화엔단 픽처스 여기가 또 CJ 계열입니다. CJ ENM 1.66%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나머지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 관련된 시총 상위주들은 마이너스권인데 엔터 콘텐츠 쪽에서 선방을 해주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좀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 개수로는 상승 종목이 900개고요. 하락 종목이 1200개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약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5원 오른 1,306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어떤 종목군부터 봐야 될까요? 이 두 분의 시각을 쫓아서 오늘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이 거의 좀 양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게임주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펄어비스도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고 강보합권이고요. 넷마블도 소폭 상승하고 있고 NC소프트 보면은 NC소프트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 이쪽 그동안에 주가 좀 하락폭이 컸는데 오늘 좀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상승, 위메이드 맥스도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신작 관련 모멘텀이 있는 것만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신작 관련이 좀 연기되어 있는 거는 매수 시점을 조금 늦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일정 부분 계속 물량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더 이상 이제 하한가 한번 그다음에 하한가 근처 또 한번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는 이제 더 이상 나올 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상패가 된 게 마지막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성장 동력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걸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적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는 이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점진적으로 소폭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일방적인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 올라가려면 어떤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향후에 위메이드가 주력으로 하려고 했던 뭐 코인 관련해서 P2E 게임이라든가 이쪽의 성장 모멘텀을 그동안에 부여받아가지고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본 게임에 주력을 해서 실적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될 것을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당분간 좀 횡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도 나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모멘텀 있는 종목 위주로만 보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님. 네, 미디어 컨텐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이 4%,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3%대, 뭐 다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늘 핑거 스토리가 10%대 뭐 신규 상장한 이후에 또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바타 쪽도 좋기 때문에 영화 관련 극장 쪽, 바른손 이엔이가 오늘 또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 CJ CGV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기대는 부분이 한알령 이제 해저와 관련돼서 기대는 부분들이 더 큰 쪽은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제작사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바타 쪽과 관련한 그 영화 개봉과 관련돼서 기대는 쪽이 큰 쪽은 아무래도 뭐 영화 제작사라든가 극장 쪽이겠죠. 저는 이제 그 아바타나 영화 개봉과 관련된 쪽, CJ CGV라든가 뭐 바른손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쪽들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매물이 좀 나올 때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개봉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드라마와 관련된 부분들은 모멘텀을 더 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500일선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여지는 있지만, 또 쉬어갈 때 오히려 좀 매수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계속해가지고 제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 그 드라마가 중국의 이제 OTT의 방영이 더 확산될 거라는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이제 더 퍼질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관련주들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단지 이 드라마 제작사들 중에서도 내년도의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진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토리라든가 뭐 사마네트워크라든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야 뭐 워낙 유명하고요.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또 눌린 구간에 가실 때 좀 조금만 기다려도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은 내년 1월 초까지도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세로 자리매김한 이 엔터 콘텐츠 섹터, 이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야 지금 소폭 등락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일단 바닥권을 조금 어느 정도 빠지면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78,200원이 목요일 날에 저점 찍고 조금 양봉이 나오면서 8만 원대를 회복하려는 모습인데, 지금 일단은 증권사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4분기에 굉장히 좀 악화돼 있어요. 적게는 7천억에서 영업적자, 많게는 1조 5천억까지도 영업적자가 나올 것으로 지금 증권사별로 조금씩 틀린데, 일단 그런 과정이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하고 있는 저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과정이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지만은, 이제는 그런 과정이 좀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인 지수 대비 하이닉스는 낙폭은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한 7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간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4분기에 1조 정도 나오면, 영업 적자가 나오면은 주가 더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반영돼 가고 있는 과정이니만큼 좀 참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하이닉스 과연 4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방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최현재 전문가는 75,000원 정도에선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네, 방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대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넥스원
이제 소폭의 상승권에 있습니다. 요 근래에 살짝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 네 종목이 전부 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앞으로 당분간 박스권을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산에 대한, 그 업황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실적이 점프업 될 때까지는, 뭐 빠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이제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형태의 이제 움직임을 또 보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눌린 구간에 온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눌린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네옴시티 때문에 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 좀 급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방산에 대한 어떤 기대 계속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좀 적죠. 하지만 뭐 반등은 좀 나올 걸로 볼 수가 있고, LI넥스원은 지금 저점을 좀 깨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진 않았군요. 타이밍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도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방산주들은 그렇게 박스권 매매를 계속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이 제일,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내년도에 기대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타이밍 매매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섹터 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방산 섹터 그동안에 좀 다소 좀 잠잠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움직임 주목하면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최원주 전문가 게임하고요. 그리고 IT 섹터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봤고, 그리고 또 신규수 전문가 엔터 콘텐츠, 그리고 방산 섹터 특징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권, 엔터 콘텐츠 섹터 쪽에서 좀 잡아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 IT가 힘을 내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또 연속성이 나타나는 쪽 5G가 있습니다. 이쪽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신기수 전문가님이 유난히 5G 쪽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가 이 월말 월초에, 그러니까 11월 말 그리고 12월 초에 이렇게 추천이 나왔었는데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리거가 되는 쪽은 삼성전자 그리고 인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도의 통신사업자 2위에 이어서 1위까지 이제 5G 장비를 납품할 거다라는 매체 보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이솔루션이 오늘 5% 정도의 상승세고요. 가장 요즘에 강한 쪽이 이런 삼성 쪽 얘기 나오면은 기가레인이 상당히 좀 강하더라고요. 현재 기가레인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추가적으로 연속성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유비커스, 대한광통신, KMW, RFHIC 이쪽도 나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서진 시스템도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에 12% 급등했거든요. 오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는데 5G가 계속 강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그대로 홀딩하면 되는 건가요? 예, 5G는 그동안 이제 실적이 좀 가시권에 들어오는 몇 종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 매기가 크게 유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예전에 좀 당한 기억이 많기 때문에 신뢰를 좀 잃은 듯한 이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우디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거 관련된 이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신뢰가 좀 돌아온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HFR이야 원래 뭐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올라갔어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이제 올라가고 있고, 서진 시스템도 사실 그 좀 억울한 종목이거든요. 5G에 엮여 있기 때문에 실적 대접을 좀 못 받았는데 올라가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실적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고, 솔리드 리포트도 잘 나오고 있죠. 이제는 조금 시장에서 5G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실적이 이제 잡히나라는 쪽으로 그동안에 이제 한동안 좀 물음표만 가득했던 그런 이제 섹터에서 조금 좀 느낌표들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몇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실제로 4분기 때 실적들이 좀 나와준다면은 5G와 관련해가지고, 신뢰성이 좀 회복이 좀 될 것 같아요. 전 유력한 종목으로는 어쨌든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HFR도 뭐, 한 번은 또 박스권 돌파가 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솔리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이제 투기성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실적이 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조금 좀 변동성이 좀 심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실적의 전망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는 이제 5G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뭐 한 번에 잡기는 좀 힘들고요. 이렇게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모아가신 형태로 좀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콘텐츠 다시 조명해 보겠습니다. 워낙 재료가 많습니다. 지금 한알령 해지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앞서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번에는 25, 21라는 드라마가 오늘 방영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주말에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 본방사수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영화 쪽으로는 아바타도 있고요. 또 국내 영화들이 대작들 줄줄이 좀 이어질 거다. 오늘 체크포인트로 또 최현주 전문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A스토리 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방영 기간 동안의 직전 고점을 오늘 뚫어냈습니다. 현재 6% 정도 오르면서 27,200원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콘텐츠 сек터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추천이 나왔을 때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자면 29,400원이 목표 주가였네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 종목 포함해서요. 엔터 콘텐츠 워낙에 좀 매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럴 때 종목 고르는 팁이 있다면은 그리고 또 뭔가 이 캘린더 그러니까 일정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공개되기 전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제 한 5화 정도밖에 남지를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극장 관련주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빼고 그러면 콘텐츠하고 뭐 연예기획사 이쪽 좀 보도록 하면은 일단 콘텐츠들 같은 경우 오늘 뭐 A스토리, 사마네트웍스,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 제작사들 뭐 강세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다시 개봉, 우리나라 드라마가 다시 이제 개봉을 하고 있고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글로벌 OTT들이 결국에는 국내 제작사들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아권에서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권 이외에는, 지금 글로벌 OTT들의 가입자 증가세가 지금 원활치가 않은데, 여의치가 않은데, 그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성장세를 그래도 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한류가 좀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입장. 그리고 연예 기획사들 보면은 여전히 뭐, 이제는 엔데믹으로 가는 구간 중국 쪽에서도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가면서 콘서트도 앞으로는 뭐 중국 쪽에서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콘서트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음반 판매량도 더 많아질 것이고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SM이나 뭐 JYP 지금 하이브도 최근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SM이나 JYP는 제가 많이 다뤄드렸는데 하이브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이 107,000원에서 쌍바닥 다지면서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 물론 이격도 아직 크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점진적으로 조금 우상향 할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쪽에 뭐 원래 계속적으로 SM이나 JYP 더 좋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거는 유의하지만 하이브의 바닥 탈출 움직임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쪽 보겠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국제약품이 현재 10% 넘게 오르고요. 영진약품도 11%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제일약품, 일동제약, 대원제약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CMO, CDMO 쪽 이쪽 사이즈 큰 종목군들은 아닌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제 뭐 12월 달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1월 달에 있을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약바이오들이 매가 이제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이즈 작은 종목들부터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영진약품이 오늘 또 움직이는데 뚜렷한 재료가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어떤 종목들은 뭐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가령 이제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이제 제 생각에 오늘 이제 제가 뚜렷하게 이제 어떤 종목이다 아직까지 지금 찾지는 못하겠지만 코로나 때부터 올라가는 건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매수 접근 금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올라가면 매물 막기가 상당히 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진단키트라든가 그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참여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다시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갖고 있고요. 뭐 예전에 이제 많이 하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메디톡스라든가 휴재 이쪽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네요. 뭐 동아ST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보니까 알테오전도 요즘 많이 안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 또 뭐 티움바이오라든가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많이 참석했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보니까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그 국내에서의 했던 현상과 동일하게 해열제나 감기약 많이 찾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와 관련된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놔서 그렇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각이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쪽도 뭐 올라갈 폭이 제한적이고 올라가면은 물려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뭐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한번 차익 맞으면은 또 급락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차익을 맞으면은 크게 밀려 내려갈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을 보겠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중장비 업체들 이쪽으로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2차전지 꺾이는 거를 앞서서 좀 보셨던 분들이 이쪽 중장비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을 하실 텐데 현대 에버다임이 고점 대비 안 본 사이에 많이 밀렸네요. 상승폭 절반 정도를 이미 벌써 반납한 상황인데 현대 에버다임 6% 정도의 하락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또 조금은 그림이 다릅니다. 진성TEC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 4% 정도 약세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유신, 히림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거론됐던 종목군들이 약세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다시 또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타나는 대목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상당히 좀 다시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상당 부분 주가 요즘에 뭐 많이 내려왔어요. 뭐 데모도 그렇고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 유신, 진성TEC까지 상당 부분 주가 많이 내려와 있고 일단은 그동안에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일단은 어떤 뉴스 악재는 특별히 불거진 건 없어. 뭐 푸틴이 다시 핵을 뭐 위협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 말고는 특별히 없는데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특별한 뭐 계속적으로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없는 만큼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푸틴이 핵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뭐 정전 그 다음에 휴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좀 수그러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뭐 어떤 해외에서 좀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모멘텀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작용한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솔직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빠질 만큼 빠져서 추가적인 하락폭은 크지 않고 오늘 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좀 보고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빠지는 쪽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워낙에 그동안 부진한 양상을 이어가고 이번 4분기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서 그런지 장비 쪽으로도 안 좋습니다. 원익 IPS가 3.5%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소부장 쪽 다 그렇네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3%대, ISC도 3.6%, 제우스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코미코 다 밀립니다. IT 소부장 사실 오른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계속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러니까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IT 소부장이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전방 산업이 안 좋은데 IT 소부장이 단기간 내에 다시 뭐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반도체처럼 실적을 물고 평가받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시즌에 그렇게 크게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안 좋을 거냐? 근데 또 내년도 하반기 되게 되면 분명히 또 이제 이쪽에 반도체 특히 소부장들은 다들 굉장히 지금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제대로 투자를 하시겠다면은 좀 중기 투자를 결심을 하시든지 아니면 단기로 하시겠다면은 뭐 살짝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 단기 투자하기에 반도체 섹터라는 것, IT 섹터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투자할 만한 딱 적합한 섹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중기 투자 쪽으로 하실 분들이라면은 계속해가지고 계시고 아니고 나는 좀 단기 성향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보다는 좀 모멘텀 섹터 가셔야 되겠죠. 뭐 요즘에 콘텐츠 많이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가신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좀 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전지만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가장 어두웠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전환되는 종목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첨보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요. 첨보 한 3% 정도의 오름세. 여기에다가 LG화학도 상승으로 돌려놓습니다. LG화학 상승불이 지금 8거래일 만에 들어오네요. 8거래일 만에 LG화학 상승 전환 현재는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NF도 마이너스권 기록했다. 지금 상승 전환이 몇몇은 되고 있는데 장 초반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4% 넘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거든요. 아직은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이렇게 뒷걸음질을 쳤다가 지금 조금씩 힘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쪽으로는 아직은 상승 전환이 되지는 않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2차전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테슬라가 한 3% 정도 올랐는데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계속적으로 2차전지 말씀드리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차익 매물 나오고 제가 2차전지 손 너무 많이 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향후에 주도주 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 가격이 많이 빠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퀀텀스케이프나 솔리드파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3%, 6%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괜찮은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오늘 뭐 다시 양봉 나오고 뭐 LG화학도 다시 오늘 플러스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 낙폭을 축소하면서 뭐 보합권 내지는 뭐 지금 소폭 플러스 돌아서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결국에는 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27일인가가 1년 만기 보유해서 이제 물량이 다 끝나는데 네. 저는 결국에는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박스권 움직임이거나 아니면 계속 약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1년 만기 이후에는 뭐 직원들의 우리 사주 물량 지금 대폭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가 미리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유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요즘에 신재생이 다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손을 많이 타서 수급적인 이슈도? 그것까지는 뭐 그렇게 아닌 것 같고 아니고. 뭐 신재생 관련해서 뭐 태양광이나 뭐 그다음에 풍력 이런 쪽은 영향이 있겠지만 역시 2차 전지는 전기차 판매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 많이 팔릴 수 있을까 그런 이슈가 지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스텔란티스도 공장을 결국에는 뭐 가동을 좀 안 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